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야당 대표들은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에는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5당 대표들의 회동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성원 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 이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회동 가졌습니다. 사실 뭐 당초에는 합의문 형태의 어떤 발표가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공동 발표문 공개 정도로 가름이 됐습니다.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당연한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들이 네. 우리 정치가 그동안 서로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 서로 반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목과 많았죠. 대결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제 그것이 어떤 큰 성과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초당적 공동 대응 전선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 그리고 외교적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극대화해서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런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도 뭐 한 가지 있었는데 네. 그것은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특별한 합의는 없었지만 그러나 국민들한테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들 예. 상당히 안도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외부적인 그런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책은 각자 달랐단 말이죠. 어제 나온 발언들을 좀 살펴볼까요?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뭐 한일 갈등을 이제 조기에 해소를 하자.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대통령 위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떤 파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양국 간 우호 협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 네. 그리고 초당적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가 협조해서 일본의 이런 높은 파고를 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물론 뭐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중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황교안 대표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네. 대통령 취임하는 날 만나고 지금 이제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네. 뭐 1분간 독대도 했지만 예. 그러나 제1야당으로 지금 뭐 여야 사당과 함께 청와대 영수회담을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워딩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네. 뭐 양국 정상 간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톱다운 방식인데 네. 물론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양국 정상 간에 이것을 합의를 하면 일거에 해결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일 특사 파견을 좀 해서 이것을 조기에 매듭짓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각 당 대표들이 예.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외교라인 교체 그리고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네.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 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비상경로가 일본의 있다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 기구를 우리가 만들겠다. 뭐 이래서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 여기에서 약간 좀 발전시켜서 청, 국회 그리고 정부 재계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우리의 어떤 그 베이스 캠프를 설치를 하자. 네. 어제 회의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것이 바로 비상 협력 기구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하자.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어제 대략적인 합의를 한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시행되기에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주최를 누가 하냐? 국회에서 하냐? 아니면 청와대나 정부나
뭐 민회사냐, 네. 뭐 기업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결정할 사안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활동하냐. 그런 것도 문제죠. 자, 외교적인 난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경제적인 파고가 지금 엄청 높지 않습니까? 합의안은 즉시 시행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합의했다 해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것에 대해서 쉽게 시행 시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범국가적 차원 아주 이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지만 이것이 정치권에서 어제 얘기했던 초당적 협력 이런 어떤 취지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네. 구성을 하겠으면 바로 운영하고 시행하고 그러게요. 이런 것들을 상태가 이제 시급한데.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어다르고 아다르고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또 국회에 가면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씨앗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오래 걸리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네. 혹시 뭐 대일규탄 결의안을 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행동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라는 것이 정치 집단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네. 국민의 뜻이 모아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일본의 수입 규제, 수출 규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추경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대화에서도 추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해서 결국은 합의문에는 들어오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추경이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지금 19일 본회의가 열리냐 열리지 않냐 이것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본회의가 만약에 열린다면 추경이 합의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경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19일 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본회의가 열린다면 여야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그 주변적인 여러 가지 여야의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이 좀 국회를 좀 지켜봐야 될 분기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외교적인 노력 중에 가장 좀 크게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양국 정상, 한일 간 정상이 직접 회담을 갖는 형태거나 아니면 또 아까 그 오당 대표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대북 특사가 아니라 대일 특사죠. 네. 일본으로 특사를 파견하는 이낙연 총리가 뭐 특사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조율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뭐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가장 쉬운 것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수술요법 아니겠습니까? 네. 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가 집도로에서 하는 건데 네. 약을 바르고 뭐 약을 먹고 그런 것들은 지금 미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정상 간에 쉽게 만나가지고 협의하면 해결될 걸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의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일본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척을 많이 시켰고 정상 간에서 합의해서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상 간에 만나기 위해서는 상호 의제가 서로 논의가 되고 그렇죠.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제 청와대 모임도 마찬가지로 합의문을 가지고 미리 조율했지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끝나고 저녁 식사로도 하면서 하자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부를 했듯이 네. 마찬가지로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렇게 출발하는 데는 근본적인 목적이 숨은 의도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선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하지 않는 한 톱다운 방식 한일 정상회담은 저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주장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사를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파견한다고 해서 일본이 특사를 받고 물론 특사를 파견하면 뭐 만나겠죠. 만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것도 좀 멋쩍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원로적인 답변이지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런 지금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편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 답변 시한이 어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시한을 넘겼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과거사 문제하고 그리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체 네. 이 일관의 일관성 있는 과거의 일본의 어떤 만행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칼라입니다. 네. 여기에서 후퇴를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네. 그러면 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혼란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중재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애초에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것을 이제 어떤 대법원 재판에 넘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미 국가의 어떤 그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일단 출발하면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서 같은 전략선상에서 연계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외교적으로 큰 어떤 리스크를 안을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이것이 해결된다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지금 상태로서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이제 중재위 구성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거나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사실 이제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글쎄 그래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후퇴할 수가 없고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 우리가 이미 대법원까지 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번복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기회가 저는 상당히 없다고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더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도 우리가 이미 해산을 했기 때문에 네. 해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에서 후퇴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다시 번복되면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큰 외교적인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뭐 이런 데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과거의 그런 징용 문제 같은 것은 일본의 문제가 일본에서 배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도 잃는 게 많아야 이런 철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 뭐 우리 정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에 그 만민공동회 같은 것 있습니다. 만민공동회가 1898년 네. 열강의 이권 침탈, 한국의 식민 종속 기도를 우리가 자주독립수하고 자유민권 신장을 위해서 국민들이 의기를 하나로 뭉쳤던 그런 민중운동인데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물론 뭐 세계화 시대지만 결국은 민족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회귀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되는 의식 그리고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본의 이런 수입 규제라든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 결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정부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서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강력하게 나오고 훨씬 더 산업 분야로 이게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그렇겠죠. 이제 안보 분야로도 또 이제 파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